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야, 이걸 어떻게 잡나? 정말 이제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겠다, 일반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온 인베니아입니다. 인베니아.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이슈가 이제 요 이슈가 있었죠.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OLED 패널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부에서는 최근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줄 만한 정책들을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기대감이 크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에도 대형주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중소형주 쪽에 상당히 이제 강한 힘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OLED 패널 공급한대. 그러면서 이쪽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관련주들을 한번 봐야지 하고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갑자기 수급을 이렇게 갑자기 밀어 올리면서 그날 바로 이 매물대가 있던 없든 이 매물대를 그냥 다 뚫어버리고 이제 상승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순식간에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너무 잡기가 부담스러운 위치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은. 그래서 인베니아를 잡자니 조금 이제 애매하고, 그러면은 다른 종목이 뭐가 있지 봤더니 신도기어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저점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점에서 갑자기 이제 수급을 밀어 올리다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에 갑자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수급을 밀어 올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신도기현이나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HLB 테크놀로지나 혹은 이제 뭐 야스 같은 이러한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한 어제부터 오늘 정도까지 이제 새롭게 좀 관심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수급이 이제 들어가 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구간이 나오면 잡아봐야겠다라고 약간 어제 정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가 안 되셨던 분들, 그리고 수급을 보기에 조금 아직까지는 이 적응이 안 되셨던 분들은 디스플레이 쪽도 잡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참 잡기가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 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일제히 나와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21선 바닥 잡아주는 듯 싶더니 갑자기 또 상한가를 또 끌어올려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또 잡기가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거죠. 페라이트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대장주가 뭔지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21선 이탈 시에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수익 잠깐 보자고 들어가자고 했다가 순식간에 또 물려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구간은. 그런데 이게 수급을 천천히 밀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상한가를 땡겨버리니까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종목이 뭐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엔터주들이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힌트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YG 엔터나 혹은 뭐 JYP나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울 만큼 신고가를 또 추가적으로 쫙쫙쫙 치고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목들을 잡을래야 완전히 신고가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느 이 시점에 힌트도 없이 확 끌어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잡기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자, 이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이 강세 종목 섹터군이거든요. 굉장히 빨간색이 많이 칠해져 있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뭐가 상승이 나왔냐라고 봤더니 페라이트 관련주들, 그 다음에 페라이트에서 파생돼가지고 페라이트 전자파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도 사실 이번 주에 반등 괜찮게 나왔죠. 이번 주에 로봇주들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기는 했습니다. 수급이 이제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찐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로봇주들 안 보기는 했는데, 로봇주들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반등이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상사, 뭐 GS 글로벌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상승 잘 나왔죠.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쪽도 한번 이야기 나왔었죠. 파이버 프로나 뭐 베셀 이러한 종목들 뭐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섹터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이 돌았습니다.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AI 이번 주에만 몇 가지 섹터가 돈 건지 도저히 이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만큼 전기차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만 약 한 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돈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을 해보면 섹터를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없었죠. 그냥 2차전지 하나만 보면 되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 LNF 다 치고 가니까 그러면 2차전지 중소형주 쪽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2차전지 쪽 보다가 2차전지에 안 가면 그러면 다른 거 뭐 로봇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때 1월부터 4월까지는 섹터군들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돈 들어가는 섹터군들이. 2차전지 가면 2차전지만 보면 됐었고요. 2차전지에서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돈 들어간다? 그럼 디스플레이 쪽이 쭉쭉쭉 치고 나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돈 안 들어간다. 그럼 반도체가 쭉쭉쭉 치고 나갔고 반도체에 돈 안 들어간다? 그럼 로봇이 쭉쭉쭉 치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느 한 섹터가 쭉쭉쭉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수많은 섹터가 혼조가 되면서 이 섹터들이 막 치고받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섹터들이 치고받기를 하는데 증시 대금은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은 이 섹터군으로 다 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토막 낸 증시 대금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15가지 섹터 내에서 막 수급이 돌아야 되니까 이 섹터에 돈 들어갔다가 이 섹터에서 돈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섹터로 또 돈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이 시장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그거 갔다가 지금 이게 이 중구난방이잖아요, 수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2차전지 너무 좋았잖아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2차전지들은 심심해요. 에코프로 최근에 악재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지지라인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심심하죠. 수급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비, 이 리튬 쪽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크게 가더니 지금 수급 아예 메말랐죠. 그죠? 수급이 아예 메말라서 그나마 좀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리튬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장비 부품주들. 코인테크. 장비 부품주들은 저는 사실 바닥 잡고 좀 고개 돌려주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좀 살아있는 상태라서 갈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지금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보면 수급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에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2차전지 워낙에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나오고 지금 그나마 이 어느 정도 지지라인 확보해주면서 반등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수급이 부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강하게 반등 안 나오고 그냥저냥 이렇게 이 지지라인 근처 구간에서 이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재미없죠. 그러면서 체력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저는 분명하게 미리 접근하신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순환매 장세를 사실 미리 준비하기도 어렵고 저같이 이제 그냥 수급 보면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이렇게 수급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구나 판단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쪽을 미리 접근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지금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최근에 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에코프로 사도 되나요?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에코프로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굳이 이 에코프로를 미리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들도요, 결국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려요. 수급에 의거해서 수급에 어느 정도 티가 났을 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수급을 확인을 하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접근을 하는 전략, 패스트 팔로워 전략,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전략이죠. 저는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에도 이 전략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이 대형주들도 저점 잡혔을 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 그때 접근을 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어떠한 구간이죠? 수급이 저점에서 많이 들어갔었죠. 그죠? 자, 에코프로도 수급이 저점에서 분명하게 눈에 띄게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차례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나왔죠. 2차적으로 차익 실현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것 없이 쭉 조정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61선 지지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찐 반등일까? 제대로 된 반등일까에 대한 부분을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대로 찐 반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61선이 과연 또 제대로 된 지지 라인일까?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준 걸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종목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줘야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종목이 쭉쭉쭉 시장의 흐름에 맞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에 그 수많았던 15가지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수급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니까 그 수급에 의거해서 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보여드렸었죠. 디스플레이 쪽 시장에서 수급 관심 받아주니까 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고, 그죠? 신도기현도 마찬가지고요. 페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가 주니까 이 수급에 의거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전에 수급 들어왔었고 최근에 수급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급으로서 결국엔 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미리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저점 잡으려는 시도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차전지 쉬어가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해요. 2차전지가 쉬어가는 분위기인 건 분명한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리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시장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로 쏠려 있는 건데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데에서 우리는 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놀이터에 좀 자주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놀이터에 한 가지 놀이기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글짐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한데 정글짐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정글짐이 뭐 한 5층짜리가 아니라 50층짜리, 100층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글짐에서 정말 이제 오랫동안 놀았어요. 그런데 정글짐에서 너무 이제 오래 놀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략법을 다 파악을 해버렸고 누구나 저게 다 좋대라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내가 놀 수 있는 그 구간들이 놀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잠깐 우리는 정글짐에 내려와서 시소를 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네를 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그렇지만 놀이터에도 어느 정도 비유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시소에서 놀아야 되고 그네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약간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굳이 미리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수급 들어갈 때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까지의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여전히 차익 실현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약간의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2차 전지가 너무 또 공급 과잉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미국에 진출을 하는 건 좋은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과연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중국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진출하는 것 대비 공급 대비 시장의 성장이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쉬어가는 흐름이고 시장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현재 주도주보다는 이슈에 따른 단기 강세 섹터가 매우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는 장세.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돌았던 섹터만 15가지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놀이터에 있는데 정글짐에서 내려와서 그네 타고 시소 타고 그다음에 뭐 회전목마 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타야 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코스피 이 대형주 위주 장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이 빠르게 순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연한 사고? 정글짐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와서 다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우리는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새로운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지금은 필요해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정글짐이 제일 재밌는데 정글짐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정글짐인데 그렇다고 이 정글짐이 지금 사람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이제 이 공략을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다른 놀이기구에 왔다 갔다 할 거냐?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 시장 이끌어주는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종목을 보는 범위를 넓혀라 라는 부분이 오늘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때. 그러면 이제 주도주는 뭐가 될 거냐?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유력하죠. 반도체가 유력한데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소부장 쪽은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을 쭉쭉쭉 치고 나가는 이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반도체는 주의 깊게 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분기에 이 반도체 쪽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이클은 계속 돌 겁니다. 사이클이 계속 돌 거고 이제 조만간에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하게 또 이 소부장 쪽도 수급을 빡 치고 나가는 이러한 구간이 나와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접근해야지 라는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는 주도주 나올 때까지 종목을 버는 범위를 넓혀라라는 거예요. 종목을 보는 범위를 넓히셔야 지금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번 주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을 이제 저번 주에 돌렸었던 종목입니다. 저번 주에 내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또 돌렸었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아모그린텍이라든지 혹은 뭐 GSE나 현대우백스, 그 다음에 뭐 SP 시스템즈 이렇게 네 종목을 수익을 봤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 섹터군들도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뭐 가스 관련주들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로봇 이쪽으로 지금 섹터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죠. 저는 어찌됐든 뭐 수급을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한정된 섹터 내에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놀이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종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 쪽에 수급이 유입된다. 그러면은 GSE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로봇 쪽 SP 시스템즈, 뭐 현대무백스,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아모그린텍 이러한 종목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했냐? 이번 주에는 제가 총 이 종목군들을 이렇게 이제 운용을 했어요. 자, 보게 되면 GNC 에너지와 성호전자입니다. 어제 이제 좀 한 번에 돌린 종목이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종목을 보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하나가 좀 잘린 것 같네요. 제가 이제 GNC 에너지랑 성호전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팜스토리까지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팜스토리는 이제 언제 운용을 했었냐? 요때 이제 운용을 했었어요.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에 갑자기 이제 이 점심쯤 넘어가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에도 팜스토리를 안내드리긴 했었는데 팜스토리를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 팜스토리를 이제 2번 매수를 했었어요. 약 한 2,190원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100원
초반대 한 20원대 요 정도에서 이제 한 번 정도 매수를 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저는 가기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흑해 협정 시한이 이제 이번 주에 있었고 그러면서 흑해 협정 관련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기대감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팜스토리가 가장 크게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팜스토리가 크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아쉽게 대장주는 미래생명자원이 됐었죠.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번 매수를 해서 한 3, 4% 정도 수익을 챙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요일 날 당일에 이제 마감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어제 들어갔었던 GNC 에너지, 세 번째가 이제 성호전자 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종목 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오전에 정리가 됐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도 사실 이제 들어갔었던 구간은 명확하게 보이죠. 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 차트입니다. 어제 기준 차트고 GNC 에너지는 뭐 이제 워낙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은 다 오실 것 같아요. 수급이 일전에 한 차례, 그 다음에 두 차례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NC 에너지를 수익을 챙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도 마찬가지죠. 성호전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냐? 일전에 한 차례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왔었죠. 그죠? 차익 실현이 나왔었는데 지지 구간에서 한 번 더 수급을 밀어넣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차익 실현 나왔는데 수급 또 밀어넣었네? 야, 이거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보내려고 수급 밀어넣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호전자까지 어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좀 위치해 있잖아요. 저점 대비 사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40% 정도, 50% 정도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죠?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순전히 수급만 판단을 하고 갈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군들에 저는 사실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그러니까 이 수급에 의거해서 매매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종목을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도 사실 이 섹터에 대한 공통점은 거의 없죠. 순전히 저는 수급만 보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공통점보다는 그냥 수급이 잘 들어와 있고 이 종목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때 워낙에 정신이 없고 좀 빠르게 들어가느라 또 오타가 한번 났었네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자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요. 중소형주도 그렇고 수급이 들어갈 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마찬가지. 항상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대형주 미리 잡을 필요 없다. 2차 전지 미리 잡을 필요 없다라는 점. 수급이 들어갈 때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지켜봐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은 패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또 한 차례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주도 섹터에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별 종목 장세는 결국에는 놀이터에 비유를 했을 때 정글짐에 너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놀이기구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다른 놀이기구로 시선을 돌릴 때 결국에는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종목이든 수급이 결국에는 이 관심의 척도를 나타내고 관심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을 확인을 하고 충분히 이 종목들을 들어가게 되면 개별 종목 장세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를 우리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 주도 섹터에 그럴 때까지는 이 각 개별주들에 대해서 어느 종목에 수급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기만 하면 충분히 종목을 골라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들도 결국에는 수급으로서 다 힌트를 주더라. 자, 결국에는 에코프로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저점에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가네.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주도주들도 결국에는 수급을 통해서 다 힌트가 나오니까 우리는 수급만 잘 보면 주도주든 혹은 그 외의 중소형주든 충분히 잘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의 가장 관통하는 내용, 유연한 사고를 조금만 더 가지셔서 한동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짧게 정리를 해보고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는 어찌됐든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목, 다른 놀이기구로 시선을 돌려야 되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수급을 순식간에 치고받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종목 잡기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대형주든 주도주든 중소형주든 너나 할 것 없이 결국 가는 종목은 수급으로 다 힌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5월 남은 장세, 6월 장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도주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주도주 쪽에 수급이 확실하게 쫙쫙쫙 밀어질 때까지는 수급 들어가는 종목 위주로 유연한 사고를 발휘를 해서 한번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보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주도주에 확실하게 밀어주는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는 지금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발빠르게 수급 순환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발빠르게 이 시장이 순환 매매를 이어나가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수급을 잘 확인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달 장세가 이제 다음 주 남았잖아요. 다음 주 장세도 아마 저는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발휘를 해서 어떤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여태까지는 2차 전지였는데 다음 주에는 과연 반도체에도 수급이 들어가는지, 디스플레이 혹은 그 외의 로봇이나 혹은 그 외의 일부 개별주들 이러한 종목에 어떻게 수급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 충분히 이 어려운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도 대응이 가능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결국에는 쉽지 않았던 장세가 연출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종목 잡기가 정말 왜 이렇게 이제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시장은 이 긍정적인 모습들에 비해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 약해진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겠죠. 5월 말, 그 다음에 6월까지 해서 어찌됐든 주도주는 분명하게 출연을 해줄 것이고 이 주도주가 출연할 때까지는 이제 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한번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어느 정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전략을 선별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